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동 버스 도우미 박경호 교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법은 물론 도덕, 윤리, 에티켓,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대장동이든 부정선거든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좌파들은 곽상도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엄청 욕을 하는데 박영수나 권순일,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대해도 너무 관대합니다. 우파 또한 마찬가지예요. 곽상도 얘기만 나오면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려고 하고, 김만배, 유동근 얘기 나오면 입에서 침이 튀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사건이면은 같은 잣대를 대야 되겠죠.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아니고 우리 편은 뭘 해도 되고 남의 편은 뭘 해도 안 되고 나라가 아니죠. 국민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장동보다 더 중요한 선거 부정 또한 좌파 우파에 따라서 그 시각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도박, 마약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 부정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어떠한 희생이 치르더라도 꼭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파 일부만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을 균형을 맞춰야 될 언론기관까지 모두 침묵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다면 한강의 기적을 통해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촌 역사에서 잠시 흥했다 사라지는 나라 정도로 기억되며 1950, 60년대처럼 삼류국가 언저리에서 가난을 걱정하며 살 것입니다. 이조마력,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서로 갈라져 싸우다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영남과 호남, 좌파와 우파, 남성, 여성, 의사, 간호사, 노조와 사용자 등의 끝없는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잣대로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4.15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빼박 증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우파, 야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으로 꼭 보시고 공감 가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퍼날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4.15 총선 부정선거 빼박 증거, 우리나라 말로는 빼박 증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모킹 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인이 투표를 하고 중국인이 개표를 하고, 지금 4.15 총선의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 같은 부정선거다. 그 외에도 무슨 유령 투표한 봉인지 훼손된 사과박스 투표함,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있는데 저는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4.7초 만에 투표가 가능할까?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관련 제소는 180일 안에 모든 걸 끝내게 돼 있는데 왜 재검표를 안 할까? 2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초 만에 투표가 가능할까요? 부천 신중동에 관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총 18,210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 시간은 이틀 12시간, 총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86,400초를 투표한 18,210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표당 4.7초가 나옵니다. 과연 4.7초 만에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해명한다고 한 얘기가 프린터와 기표소가 20개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4.7초 만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4.15 총선은 다른 선거와 달리 코로나 때 진행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껴야 된다. 장갑 끼는데요 5초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봐도 20초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해서 투표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투표지 프린트하고 기표하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20개가 있으니까 10초 만에 했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투표함 구멍이 크지 않잖아요. 거기다 넣는데 아주 빠르게 해서 10초 안에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4.7초에 가능하겠습니까? 장갑만 끼는데 5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4.7초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갑을 가지고 실제 장갑 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타이머로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누르고 지금부터 장갑을 끼겠습니다. 몇 초 걸립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아주 이렇게 끼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초기화하고 닫았습니다. 몇 초 걸리죠? 한 번 더 해볼까요? 5초 만에 장갑을 낄 수가 없습니다. 자, 4.7초 만에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장갑 끼고 신분증 확인하고 프린트해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걸 갖다가 한 1초 단위로 계속 10,000명이 해도 4.7초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장갑 끼는데 5초가 걸려요. 장갑 낀 지 5초 걸리는데 어떻게 4.7초 만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투표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전 선거가 아니라 당일 선거를 진행을 했죠. 입구에서 장갑을 끼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요. 사전 선거보다 당일 선거가 투표 시간이 더 짧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이걸 인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보다 사전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기표에 비치된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측정해본 결과 저는 3분 21초가 걸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가서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도 3분 21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늦게 할 수도 있죠. 저보다 빨리 하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늦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분 30초 이상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4.15 선거에서는 4.7초 만에 5초 이상 걸리는 장갑 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7초 만에 투표를 한 겁니다. 18,210명이. 여러분, 평균 4.7초 만에 18,200명이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좌파, 우파, 영남, 호남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있습니까? 없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4.15 총선, 네, 4.15 총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부정선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재검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선거법 225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캡처한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얘기할게요. 공직선거법 225조는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해명은 뭔지 아세요? 공직선거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킬 이유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임기가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잖아요. 그런데 소송이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졌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죠? 180일에 끝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4.15 총선은 왜 180일 이내에 판결을 안 해줬을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19 때문에 180일 이내에 소송을 완결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판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판결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판결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자, 그럼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다 쓰고 해가지고 돈이 없다. 소송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소송 비용은 누가 낸다고 생각하세요? 소송 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소송에 관련된 일체 비용은요, 원고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결과가 바뀌면은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쓰느라고 소송 비용이 없어서 안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법에는 180일 이내에 소송을 끝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3일 만에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 첫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일은 2020년 4월 15일인데 재검표일이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이 재검표 시작일입니다. 이 180일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을 끝내라는 날짜고, 이거는요 시작한 날짜입니다. 아직도 그 인천 연수구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1년이 훌쩍 넘게 재검표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413일 만에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재밌는 게 재검표한 그 통 안에 있던 투표지들이 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신권 투표지입니다. 개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뭉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주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투표지가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도장이 아무 뭉뚱그리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 주면요, 여러분들 투표하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또 다른 문제점들. 여러분들도 투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표 잘못 찍으면 무효표 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기표를 2번, 3번씩 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투표지 사이에 이렇게 본드가 붙어 있어요. 본드가. 사전 선거는 프린터로 인쇄하는 겁니다. 이게 프린트가요, 이렇게 롤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롤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프린터가 여기를 딱딱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 본드 투표지는요, 당일 투표에서 여러 개의 투표용지들 있죠. 투표용지들 이렇게 미리 인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기에 본드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지에 이렇게 본드가 나옵니다. 더 웃기는 거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는 사전 투표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롤이 돼 있어 가지고 칼로 여기를 딱딱 자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잘려져 있어. 여기가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가 나오고, 또 배추잎 투표지가 이렇게 이만큼이 녹색. 이 녹색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녹색이고 그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거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 있잖아요. 프린터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다른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흰색의 투표용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녹색의 투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용지가 다른데 중간에 섞인 배춘율 투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 재밌는 거는요, 배춘율 투표지를 원고가 증거 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판사가 못 찍게 하고 거기 법원 사무원만 찍게 했다고. 참 말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180일 조항이 들어간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15 총선은 왜 413일 만에 첫 재검표를 시작했고 아직도 100여 건의 소송은 진행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성향이 좌냐 우냐, 내가 영남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 내가 노조에 가입했느냐 내가 사용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4.7초 만에 18,210명이 투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3일 만에 첫 재검표를 했는데 신권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옆구리 잘린 투표지, 배춘잎 투표지, 나중에 한 거는 화살표 투표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검표 시 불가능했던 18,210표를 QR코드까지 맞춰가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180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그래서 앱손 프린터는 롤즈에 의한 앱손 프린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윤정기에 넣고 인쇄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재검표가 413일 만에 진행을 한 거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 자, 참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런 내용은 뉴스의 탑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4.7초 만에 투표를 할 수 있고 왜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런데 뉴스에선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이없게 김건희의 7시간 통화 들어보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하고 그 기자라고 둘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데 그런 통화는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4.7초 투표 그리고 180 이내에 재검표를 모두 완료해야 된다는 것은 단 한 줄도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언론에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사법부에서라도 신속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사법부는 500일이 지나도록 계속 민구적 미루고 있는 걸까요? 4.7초 투표 가능 여부는요, 아주 쉽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면 돼요. 선거인 명부 보고 투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몇 군데만 확인하면 답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 알아봤더니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줄 수가 없답니다. 왜 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군요.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가 개인정보 보호입니까? 그게 개인정보 보호라면은 투표 인증샷 보낸 사람들 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걸려야 되겠네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하나, 신권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옆구리 잘린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은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전기로 한 인쇄와 앱손 프린터로 한 인쇄는 망점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루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사인펜으로 쓴 건지 파란 사인펜으로 쓴 건지 확인 가능하듯 이 윤전기 인쇄와 앱손 프린터 인쇄는요,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쉬운 거를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건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15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 손주, 후세들은 더 이상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웃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